소위 부자병. 부자병이 들으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인생은 워라밸하고 소확행하고 그리고 돈은 그저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정도. 적절하게. 남에게 조금 도와줄 수 있는 정도의 길. 이것만 가지고 해야지 이걸 뭐. 그러면 이제 결국에 이제 노인 뭐 가구가 되더라도 이제 생계를 이제 유지를 하려면 네. 최소한의 비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최저 생계비 같은 개념으로 보면은 교수님 보시기에 한 어느 정도는 좀 벌어야 될까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제 다 쓰는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어느 사람은 네. 뭐 라면으로만 옛날에 그 어느 부자가 네. 새끼를 금고에 금이 잔뜩 들어오는데 네. 자기는 평생을 짜장면 시켜 먹고 돈 안 쓰고 네. 또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얼마만큼이 있냐는 건 금액을 결정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이제 국가에서는 해마다 이제 소위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네. 최소한의 생계비를 발표를 해요. 네. 매번. 그건 이제 기준은 어떻게 되냐면 중위소득 사람들의 소득의 60% 정도를 이제 생활비라고 얘기해요. 네. 그게 이제 발표한 게 보면 금년도에 1인 가구에는 120만 원, 2인 가구에서는 200만 원, 3인 가구에서는 260만 원. 네. 5인 가구에서는 370만 원. 네. 이건 최소한도 있어야 되겠다. 그게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얘기를 옛날에도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네.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생활보호자. 지금은 이제 그 용어 바꾸는 게 많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에게는 노령연금도 주고 주거비도 주고 생계장미라고 주면서 쌀도 갖다 주고 네. 또 병원에 가면 병원비도 거의 주죠. 무료로 그냥 다 치료해 주고. 근데 그 비용이 그래도 현찰 주는 게 한 1인당 한 막 이렇게 많이 주면 60만 원. 둘이 주면 100만 원 이상 뒤인 가지고는 주거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도가 이제 우리가 최저 생계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네. 근데 일률적으로 생계비가 얼마 들어간다 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고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예. 그래도 어쨌든 한 2, 3인 기준으로 봤을 때 예. 한 2, 300만 원 정도는 예. 받아야 된다. 예. 그러니까 그 정도는 벌어야지 뭐 유지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 그게 최저죠. 예. 최저. 그러니까 예. 생각보다 높은 거예요. 예. 근데 그만큼을 필요로 할 것 같은 게 요즘에 뭐 월세도 좀 비싸고 뭐 하니까 그런 뭐 집값이랑 뭐 밥값만 생각해도 뭐 한 달에 뭐 한 2, 300은 뭐 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그럼 반대로 또 그 가난한 분들 또 반대로 가난해지는 분들은 당연히 그렇겠지만 소비 습관도 좀 안 좋을 것 같고 또 뭔가 좀 안 좋은 것들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비참한 현실이 네. 돈이 없는데 정부에게만 구조를 요청하는 거예요. 정부에게. 자기는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네. 오로지 정부 주는 것만 가지고 먹고 그것만 갖고 네. 사는 사람들이 네. 왜 이리 많고 두 번째는 그런 사람이 뭐냐면 많아요. 고립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요. 네. 이웃도 없고 자식도 오면하고 외면하고 혼자 그냥 네. 365일 24시간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이 참 비참해지고 그다음에 친구하고 단절돼 가지고 네. 전화도 없고 또 전혀 왕래하는 사람도 없고 차단하는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그다음에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군요. 아주 폐쇄적인 생활 이걸 뭐냐면 사채를 통해서 신용불량돼 가지고 노숙을 하는 사람들은요. 네. 그거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없어요. 세상에. 근데 이제 더 참 비참한 게 요즘에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데 아내가 병이 들어서 거동을 못 해. 네. 그럼 이제 조금 이제 좀 한 사람들 요양원에 보내면 되잖아. 네. 요양원에 보내면 돈 들어가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돈이 들만 이게 없어. 근데 또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가 잘하는 분 한 분도 아내가 몸이 안 좋으신데. 몸이 안 좋아서 눈이 안 보여요. 아이고. 그럼 24시간을 그 옆에 있어줘야 돼. 네. 그거 누워서 전혀 거동을 못하는 분이 있어. 네. 소연 보는 거, 뭐 화장실 가는 거, 네. 밥 먹는 거, 뭐 말 대꾸 하는 거 다 빼주느라고 아주 삶의 질이 그 잘 나가던 사람들이 여자를 위해서 남자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네. 남자를 여자 그런 사람도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그게 참 비참한 현실인데 그게 이제 어떤 그 결국 가난해지는 사람들의 그 어떤 고정관념이 할 수 있는데 사실 가만히 보면 집안에 우환이 많다. 좀 가난해진 분들이. 그다음에 이제 다시 시작하면 성공률이 높은데 하다 망했어. 내가 대학에 때 기업 창업론을 강의를 했는데 기업이 보통 하면 100년 넘는 기업이 별로 없습니다. 네. 대개 기업하면 80% 망합니다. 대부분 망하거든요. 망하면 다시 재기하는 확률이 뭐냐 10%가 자기해. 나머지 90%는 한번 포기하면 넘어져. 네. 그런데 10%는 성공률이 80%야. 아. 그러니까 한번 해보고 나서 한번 들었는데
소위 말하면 이제 실패도 주저하지 않고 하는 도전하는 거. 이제 우리가 뭐 회복 탄력성 얘기 아까도 했지만은 망해본 사람이 예. 다시 하면 잘한다. 근데 문제는 꿈이 없으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네. 자기가 꿈을 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네. 내가 이제 손님이 막 몰려오는 꿈을 꿔야 가게 하려고 시간이 되잖아.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그런 게 자녀들에게도 네. 그것이 대물림 되면은 아버지가 그러면 아들이라도 정신하면 되는데 네. 대개 그런 집의 아들은 더한 수지정꾼이 돼 있고 이렇게 속담은 읽잖아. 어느 사람이 수지정꾼이야. 그래서 집에 와서 한절 보니까 아내가 도망갔어. 근데 행사를 몰라. 근데 아들이 둘이 있었어.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사람이 술꾼이 길거리 가다가 겨울에 얼어 죽었어. 그게 20년 전 일이야. 네. 근데 그 마을의 목사가 그 생각이 난 거야. 그래서 그 아들을 수소문해 봤어. 네. 봤더니 아들 둘인데 하나들은 어디에 있냐 했더니 아버지보다 더한 술꾼이 돼가지고 네. 소위 말하면 수용소에 있는 거야. 네. 하나들은 보니까 금주운동의 선방선 유명한 교수가 바로 그 아들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이라도 어떻게 급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대물림으로 숙명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사회교육을 통해서 인간 개조까지는 아니지만은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이 우리가 정부 유정자들 또 모두 다 함께 노력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긴 그렇죠. 자기 인생을 어떻게 바꾸느냐는 또 예. 자기의 노력에 따라서 예. 여하가 예. 좀 많이 달라지긴 하는데 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예. 팔자는 이렇다. 예. 뭐 나는 어쩔 수 없다. 예. 우리 집안은 뭐 망했다. 뭐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포기해 버리면 사실 달라질 건 없는 거죠. 저희 그 시청자분들이 20대, 30대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또 교수님이 또 80대시니까 그 젊은 세대들한테 이런 얘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경제관념 얘기 아까 막 계속 얘기해 예. 주셨잖아요. 예. 그러면 경제관념을 2030 때 잘 갖추면 그래서 돈이 많아지면 노후에는 행복한 건가요?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한마디로 정답이 없어요. 아, 왜 그러냐면 네. 과거 우리 때는 이게 우리 꼰대들이 하잖아요. 나 때는 이거 나 네. 때는 얘기 나 싫어하는데 때는, 나 때는 해야 되네. 네. 나 때는 네. 공무생활 때거든요. 그때는 휴일을 반납했어요. 휴일을 일부러 반납하고. 아지. 그러고 휴가도 안 가고. 그 밤새우는 일을 철야 작업을 아주 그냥 즐겨했고. 즐겨하고. 그리고 왜냐. 소위 일중독자가 돼가지고 오로지 출세지향적이야. 네. 이런 일에 아주 매진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그렇게 안 해요. 안 하죠. 요즘은 워라벨이라 해가지고 일과 레저를 적당히 바란스를 맞춰야 된다. 그다음에 네. 두 번째 우리는 옛날에는 회사에서 높은 사람만이 성공한 사람이고 나머지 있는 다 아래 것들은 다 그냥 도구야. 그러니까 장군 일성에 천병고사한다고 장군만 전쟁터에서 영웅이고 나머지는 다 도구야. 네. 요새는 그게 아니고 다 소확행. 소소한 일에 행복을 느끼는 것.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아침에 뜬 태양이 빛나는 그걸 보고 기분을 느끼기도 하고 네. 길거리 핀 아 그렇죠. 꽃 하나에 보고 하는 거 이런 것이 이제 소소한 일에 행복을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하지. 네. 이게 이제 행복을 느끼는 것이 오히려 큰 것이 아니라 소위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에 네. 사소한 일에 더 행복을 느끼는 것이 네. 요 젊은이들이고 그러니까 재산이 많다 이를 그러면 그럼 행복하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재산 많으면 뭐가 나오느냐 이게 나오죠. 우선 큰 집에 살겠죠. 큰 자동차 타겠죠. 네. 맛있는 음식 먹겠죠. 네. 그 재산을 또 나누려면 정장에서 싸움을 하겠죠. 네. 소송도 하고 또는 때에 따라서는 뭐 서로 투쟁도 하고 좋은 거 먹으니까 배 나오고 살찌고 뭐 소화불량되고 네. 근데 이게 그리고 다 잘 먹으면 당뇨병이 제일 먼저 오는 게 잘 먹는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고기 반찬 잘 먹고 그러면 살쪄서 다이어트를 하고 돈 쓰고 아 이건 돈 벌면 안 되는 건가요? 걔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소위 부자병. 아 부자병이 들으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인생은 워라벨하고 소확행하고 그리고 돈은 그저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정도. 적절하게. 남에게 조금 도와줄 수 있는 정도의 빚.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이걸 뭐 막 가지고 물론 뭐 미국에 뭐 유명한 사람들 뭐 그러는 거는 예외로 하고 나도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네. 그냥 일반 사람들의 얘기는 제 우리 시청자들은 일반 사람들이 듣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돈만 많다 하면 그건 아니다. 나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돈만 많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한 건 아니기 때문에 예. 돈만 쫓을 필요는 없다. 예. 그러면은 저 교수님은 이제 현재 이제 80대이신데 80년을 사시면서 예. 가장 이건 잘했다 이런 거 좀 있으세요? 왜냐면 이제 안 살아본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우리는 아직 근데 이제 안 가본 길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자기 얘기를 할 때는 되게 다른 사람들이 부를 때는 잘한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아 그래도 내가 한다면 나는 공무원으로 아 공무원 정년퇴직한 겁니다. 공무원 내가 되지.
그 말단 구급공무원 동사부터 시작해서 야. 서울시 한강사업 본부장까지 네. 했거든. 네. 그거 사실 36년 걸렸거든. 네. 그거 난 자랑스럽고 한강 본부장 할 때는 네. 한강에 고수부지에 나무가 한 그루 없었어요. 옛날에 네. 뚝섬에 있는 보드나무도 다 변했으니까 네. 나무가 한 그루 없어. 내 독일 라인에 갔더니 강이 숲속에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거기 한강에 나무를 최초에 심은. 심기 시작한 내가 장군 본부장이에요. 자. 그 한강에 지금 한강에 나무가 지금 많죠. 미사로부터 행정까지 40.5km가 나무가 쫙 자라고 있어. 네. 여의도도 가보세요. 푸르름이 돼 엄청 있어. 많죠. 이것을 내가 얼굴을 바꾼 장본이라는 걸 자랑스러고 그다음에 지금 내가 더 자랑스러운 건 내 네. 나이에 이거 하랴 이런 게 아니라 내 나이에 하는 게 뭐냐. 네. 지금 시도 쓰고 아. 스필드 동단에서 유튜브도 하시고. 유튜브도 하고 그 전문 강사로 여기저기 불렀던 데는 그러니까. 또 지방에 가 5월 3일 날 또 지방에 가는데 대단하십니다, 가기도 하고 진짜. 이런 것이 내가 살아온 일생 돌아보면 나는 스스로 보람을 느끼지만 이걸 잘못 들으면 남들이 이복이 너 자랑이 너무 심하다 이럴 수 있으니까 이거 자랑 받지 말고 그냥 우리 저 대표님께서 이렇게 여쭤보니까 내가 답변이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 그거는 모르셨을 거 아닙니까? 아니, 예. 저도 이제 한강 많이 예. 가가지고 애랑 예. 같이 막 놀고 막 예. 하거든요. 예. 그때마다 이렇게 나무가 예. 나무 밑에 가서 예. 이렇게 의자랑 돗자리 예. 펴놓고 예. 앉아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옛날에는 없었잖아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2001년도 내가 그 첫 번에 나무를 여의도에 시에 그 당시에 고건시장 모시고 여의도에다가 심으면서 그때 방송에도 나오고 뭐 시골 나오고 그랬지. 그러니까 그게 시작이. 그렇게 하셨던 그런 것도 어찌 보면 그거 난 자랑스럽지. 근데 그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뭐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을 그러니까 해야 말을 공무원들은 해야 알아주는 겁니다. 공무원들은 누구나가 거지라도 일깨워서 자랑해보라면 세상에 자랑거리 세 가지 있대요. 아, 다 네.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는 건데 내가 그냥 얘기하다 보니까 나온 건데 우리가 교수님 덕분에 우리가 고수부지 가가지고 그늘을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럼 반대로 또 후회하시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회는 좀 있습니다. 뭐냐면 사실 우리가 돈이 사실 가치잖아요. 네. 그런데 부동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와, 근데 다 놓쳤어요. 엄청나게 많은 기회들을 다 네, 근데 눈앞에서 보셨겠어요. 특히 공무원생활 서울시에 있으면서 야. 소위 말하는 이권부서라는데 아니 그럼 몇 년도에 일을 시작하셨어요? 내가 60년도 시작해서 2000년도까지 했었으니까 그럼 강남 개발 다 보셨네. 그 영동 개발 다 봤지. 와. 그때는 영동에 땅 한 평 사면 수세 개 땅 한 평에 4원씩 갔어요. 아이고. 근데 그거 공무원이 그거 하면 되느냐 이래가지고 나는 그랬어요. 공무원이 나 지금 내 책에도 써 있어요. 아. 내가 잘 나가는 공무원 어떻게 다를까 책에도 있어요.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어. 아, 네. 해야 될 일은 하기 싫어. 해서는 안 될 일은 하고 싶어. 여기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은 망하는 거야. 누가 망하느냐? 본인도 망하지만 국가도 망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공무원이 부동산하고 되는 거 아니면 해서 안 했던데 결국 결론은 뭐냐? 그렇지만 가장 후회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제 가족들이 고생하잖아요. 가족들이. 야, 근데 66년도부터 하셨는데 예. 와 많은 기회들이. 그 이권부서라는 게 있었어요. 이권부서. 그렇겠죠. 그때 뭐 이권부서 가려면 그 당시에 이제 서울시인데. 뭐 인맥동원하고 백도 쓰고 하는데 난 그런 거 안 했고 한 번도 가본 일도 없고 네. 그다음에 사실 고소득 취하라면 전문가치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윤창출은 해야 되고 하는데 이런 건 알고 됐었는데 행동으로 못 옮긴 것이 지금 돌이켜 보면 근데 이제 집사람도 가끔 저도 이제 얘기할 때면 그런 얘기해요. 당신은 참 순진했다. 너무 자기도 몇 번 그랬대요. 나 뭐 어디 가자 이러면 내가 공무원이 목이 하나인데 공무원이 그거 하면 되느냐 네. 이럴 때 자기는 야속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우리 아내도 나와 같이 사니까 내 전세에서 그래서 지금 그래도 뭐 지금 건강하게 살면 되지 뭐 그게 아니 또 뭐 네. 은퇴하시고 또 다시 또 지금 제2의 인생을 또 예. 멋있게 살고 계시니까. 예. 아 그러면 또 이제 뭐 노후 대비를 하고 계신 분이거나 아니면 이제 노후 은퇴를 이제 앞두고 계신 분들한테 이런 건 좀 하지 마라.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게 있을까요? 나는 두 가지 얘기합니다. 네네. 첫째 주식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아 노후 이제 은퇴를 앞둔 분들은 주식하지 마라. 주식하지 마라. 그 주식하는 사람들이 막 나보고 그저 요전에 한번 다른 데 그런 얘기를 했더니 댓글을 달았더라고. 왜 그 주식 안 한 게 아니다. 내가 왜냐면 나 주식을 해봤어요. 네. 옛날에 공모주가 돈 되잖아요. 네, 돈 되죠. 그러니까 뭐 한번 대장 받으면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공모주를 했더니 깨 받았어. 그래가지고 그게 그냥 막 상종가를 치기 시작하는데 엄청나. 그래서 다 여기저기 돼가지고 몰빵을 했어. 건설주야. 근데 어느 주기라면 다 아는 주식이야. 그런데 그게 쫄딱 망했어. 해산됐어. 건설에서는 해산되면요 부동산도 없어요. 건물도 없어요. 그리고 쉬게 된 거야.
그래서 내가 증권사에 전화 걸었지. 그 내 주식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그 직원이 그래 와서 가져가세요. 이거 있으니까. 그 휴지조각 가져가 뭐 했더니 그래도 갔다가 집에 뒀다가 한 100년 지난 다음에 자식들이 나중에 골동품식으로 가치를 팔면 네. 돈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은행에 네. 돈을 조금 있는 걸 넣으니까 금리가 1%야. 1억 넣으면 100만 한 원. 100만 원이야. 네. 근데 1년 동안에 물가 상승률은 5% 10%대. 네. 그 은행에 넣음으로써 1% 이익을 받는 바에 4% 5%는 손해를 보잖아. 손해죠. 이게 좀 안 되겠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아주 우량주라는 거. 네. 대한민국에 알아주는 우량주. 네. 그걸 내가 샀어요. 네. 그게 지금 어느 회사라고 얘기는 안 해. 네. 그게 반토막 났습니다. 아, 네. 가만히 있어서 그 안 하고 은행 그냥 현찰에 통장 갖고 있었으면 오히려 그게 더 가치가 높은데 예, 그런 거. 또 하나가 이제 은행 주식하는 사람들은 되게 주변에 보면 뭐 주변에 많이 꿰잖아요. 근데 네. 아주 아는 사람 하나가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양복도 잘 입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다 의시되는 사람이 있어. 네. 나한테 밥도 이러면서 나보고 그래. 내가 자기는 주식에 귀재래. 이게 다 네. 주식에 하겠는데 돈이 있으면 나한테 맡기세요. 아, 그러면 그런 분들 있죠. 내가 맡기면 내가 더블로 바로 뱅겨주겠다. 그랬더니 내가 그 돈 많으면 뭐 끝내랬더니 외국 여행 다니 그러세요. 근데 속으로 동남아는 한번 가려면 얼마나 되겠다 싶어서 또 더블 맡기는 해주니까 계산해서 줬어요. 공교롭게 얼마 있다 그 양반이 죽었어. 아, 죽고 나니까 그 사람한테 돈 맡긴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아이고. 나는 어디다 얘기도 못할 정도의 액수인데 어느 사람은 네. 미덕을 맡기고 네. 그동안 그 사람이 타고 다녔던 자동차 양복 모든 건 남의 돈 갖다가 다 그랬구나. 사기 쳐가지고 아이고. 그래 한 거야. 그래 이제 그래서 그건 뭐 내가 실수한 거기 이걸 나보고 그랬더니 이거 주식한 거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주식은 이제 뭐 반토막 날 수도 있고 마시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도 먼저 부동산은 한동안은 괜찮았어요. 영동에 땅 사놓으면 대란로 주변 여기 테헤란로 샀으면 대란 뭐 여기 좋았지 뭐. 옛날에 내가 서울시에 있을 적에 66년에 대란로예요. 샀으면 뭐. 네. 여기에 그 소위 채비지가 안 팔리는 게 있어요. 그러면 경영이 안 되잖아. 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갖고 있는 우리가 마을 근거 돈을 갖고 있었어요. 네. 그걸 가지고 토지구역정리 사업이니까 그걸 사줬어. 네. 사줬더니 그게 돈이 생기잖아요. 그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팔으니까 안 팔려 그게. 네. 안 팔려가지고 그걸 그냥 막 이렇게 떠먹다시피 해서 막 이렇게 팔았단 말이죠. 그런데 네. 청담동 뭐 네. 여기로 내렸단 말이에요. 그게. 네. 근데 그때 그거 샀으면 지금 그렇죠. 뭐. 근데 말해 뭐 합니까? 요새도 물론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누가 내 친구 하나는 또 저 지하철 들어간다고 네. 경기도 어디 갔다 땅을 샀대. 네. 거기 지하철 여기 생기면 이제 뜬다고. 오른다고. 근데 어느 사람은 그 기획부동산을 사가지고 망한 사람이 있어. 네. 샀더니 그 땅이 맹지야. 네. 자동차도 못 들어가는 길. 그런 데를. 그다음에 절대 농지. 아. 절대 개발이 안 되는 거. 그렇죠. 이런 데 붙고 나면요. 재산이라는 게 환가가 될 거 아니야. 네. 땅은 있어 거기. 네. 거기 있어. 근데 그 땅을 돈이 되질 않아. 누가 사질 그렇죠. 않으니까. 못하죠. 이거 맹지를 누가 사겠어. 네. 그래서 그것도 하지 말라. 왜냐하면 지금도 젊은 사람은 해라 그래요. 왜냐하면 잘못해도 회복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 나이 들면 이제 시간이 없어. 언제 시간 기다려가지고 뭐 그렇죠. 지하철 들어가서 올라갈 게 10년에 걸지 얼마. 또 재개발하는 아파트 살아. 재개발하려면 10년 걸려. 네. 그 왜 부동산 그런 거 하냐 이게. 나이 들면은 젊은 사람은 모험으로 하라 이거야. 그러나 나이 든 사람들은 노인이 돼가지고는 그런 거 하지 말라. 근데 이건 내가 주식에 실제 체험했던 거. 부동산 했던 거. 네. 말씀드린 거니까 독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감안해서 판단하시면 되죠. 예.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그 부익남 TV 시청자분들한테 인생의 또 대선배시니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선배라고 얘기하면 먼저 태어났다는 것뿐이죠 선배. 그런데 말씀해 달라는데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은 긴 경기입니다. 네. 그런데 첫 번에 잘 나갔다고 해서 끝까지 우승하는 것도 아니고 네. 또 마라톤의 승자는 한 사람뿐입니다. 우승자는. 나머지는 다 실패냐. 요즘 마라톤은요 신청하면요 네. 10분 내내 다 끝납니다. 아하. 네, 신청할 때부터 코스를 자기 정합니다. 나는 5km만 뛰겠다. 10km 뛰겠다. 아니면 하프를 하겠다. 네. 완주라도 시간을 순직해보겠다. 신청을 합니다. 네. 그런데 끝나고 나면 다 성취하는 겁니다. 5km 한 사람이 5km 뛰었으면 성공하잖아요. 그렇죠. 인생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조금 지금 남보다 앞서가 있다고 해서 뽐내지 말고 또 뒤에 지금 쳐져 있다고 의식주지 말라. 오늘도 내 인생은 결국에는 지금 내일을 위한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연습 게임이다. 그래서 항상 영어도 오지 않았다. 이 속담을 좋아합니다. 우산은
비 안 올 때 준비하고 등불은 밝을 때 준비하라. 네. 그래서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도 작은 예지만은 토끼는 뛰면서 거북이만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북이는 토끼 보지 않고 오직 가야 될 목표를 향해 뚜벅뚜벅 가니까 치유의 승자는 겁에 들어간다. 네. 그래서 이걸 제가 마지막 메시지로 남기면서 전 보람으로 삼겠습니다. 아, 좀 마지막까지 더 좋은 말씀해 주셔가지고 아주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마 시청자분들도 어떤 의미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건지 잘 알 것 같아가지고 오늘 해주신 얘기들 잘 본인의 인생에 반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